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MS 프로젝트 2019 고급 기능에 대해서 사용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고급 기능 사용하기의 첫 번째 시간인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첫 번째로 배워보고요. 그리고 MS 엑셀과 그 MS 프로젝트를 연동하는 그리고 MS 오피스, 그러니까 뭐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와 MS 프로젝트가 서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동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MS 프로젝트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어떤 기본 시간에서 배웠던 여러 기능들은 실제로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하고 그리고 진척도를 관리하고 뭐 보고서를 이렇게 출력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관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들을 배워보았는데요. 고급 기능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를 어떤 관리하는 경영층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자가 MS 프로젝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정과 관리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우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전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리고 취합하고 분류하고 보관하고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관점 또는 시점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식별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시적소에,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야 되는 사람에게 모두 적시에 전달을 해서,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상에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의사소통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진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항상 시간대로 계속 변화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변경 사항들도 이해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의사소통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관리 계획 시에 고려돼야 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정보가 수집돼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이 정보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취합과 저장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보고 체계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그리고 각 보고 단계별로 정보의 배포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뭐 언제 정보가 수집돼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주기적으로 뭐 어떤 주간 보고라든지 월간 보고라든지 이런 보고들을 누가 받아야 되는지, 뭐 프로젝트 관리자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프로젝트를 스폰서하는 프로젝트 스폰서라든지 커미티까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팀원들이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뭐 소통 계획, 의사소통 관리를 계획을 할 때 미리 정의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주간 보고 때
뭐 회의 때 이렇게 구두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 같은 곳에 문서를 공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어떤 의사소통에 대해서 프로토콜, 어떤 공유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이 정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의사소통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 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는 이게 구두로 뭐 회의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템플릿이라고 하는 뭐 회의 자료를 뭐 회의를 할 때 회의를 기록하는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템플릿, 그런 템플릿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든지 회사 내에서 미리 규격화된 템플릿이 있으면 의사소통을 위해서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을 하는 어떤 그런 수고를 덜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의 어떤 뭐 형태가 다르더라도 어떤 기존에 썼던 그런 템플릿이라든지 보고서 양식을 이용을 한다면은 뭐 필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만 바꿔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제공을 하면은 여러 가지 시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템플릿이나 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어떤 준비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로는 뭐 크게 어떤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는 보통은 이제 문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작성을 이렇게 포멀한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전달된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멀한 어떤 그런 작성된 문서로 보통 이렇게 작성된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는 뭐 프로젝트를 계획을 할 때라든지, 그리고 프로젝트 차터라든지 주요 계약 관련된 문서들은 어떤 포멀한 어떤 이렇게 서면으로 문서가 작성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중간 보고라든지 결과 보고라든지 뭐 클로징 미팅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가 참석자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는 어떤 공식적인 구두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도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으로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PC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리고 또는 메신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자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포멀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 어떤 구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경우에도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해진 그런 어떤 공식적인 미팅이 아니고 일상적인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회의라든지 일상적인 대화도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구두 형태의 의사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어떤 종류에 이어서 의사소통의 예시로는 저희가 자주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어떤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라든지, 그리고 어떤 간단한 메모, 그리고 또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여러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공식적인 보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받침이 돼서 이렇게 자세한 정보들을 첨부를 해서 자세한 문서와 어떤 평가를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보고를 통해서도 하나의 의사소통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문서화된 자료를 어떤 발표자의 설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라는 또 의사소통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든지 또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뭐 카페라든지 클라우드의 공간에 뭐 어떤 자료를 공유하는지 이런 방식도 의사소통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PM, 프로젝트 매니저일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선 효과적인 의사소통자로서 프로젝트 매니저는 많은 시간을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소비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고 뭐 프로젝트 팀원이 있고요. 그리고 좀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밑에 프로젝트 뭐 모듈 리더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작은 규모의 팀장이라든지 팀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가장 리더인 팀 리더인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 그리고 내부적인 구성원, 외부적인 구성원을 통틀어서 의사소통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의 캘린더를 보게 되면은 미팅으로 어떻게 보면 일정이 다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팀원들 간의 어떤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뭐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그 근무 시간에 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메신저라든지 이메일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그 페이스 페이스라든지 얼굴을 마주보고도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서 프로젝트에 대한 진척도 파악하고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어떤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매니지한다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 중요성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뭐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뭐 어떤 지시를 내리면은 팀원들이 쭉 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그런 식으로 조직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현재에는 단순히 어떤 단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도 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팀원들에게서 듣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팅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준수를 하고 정말 논의를 해야 되는 아젠다를 미리 정의하고 그리고 그 아젠다에 따라서 효율적인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매니저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미팅을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MS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의 관리 진척 현황을 다양한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가능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MS 프로젝트는 역으로 보통 이제 MS 프로젝트를 많은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는 MS 프로젝트보다는 다른 형태의 자료들, 그러니까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자료를 많이 작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관리자와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프로젝트 외부에 있는 사람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MS 프로젝트와 MS 프로젝트가 아닌 형태의 문서 파일들, 그러니까 뭐 엑셀이라든지 워드라든지 파워포인트들 다른 어떤 포맷의 문서를 가지고 정보를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다른 포맷의 어떤 형태의 자료를 MS 프로젝트와 연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MS 프로젝트 고급 기능 관련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MS 프로젝트의 사용법으로 엑셀 파일의 어떤 이관 방법 그리고 MS 오피스와의 연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MS 엑셀과
그리고 MS 프로젝트 2019와 어떤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할 때 WBS를 보통 작성을 하게 됩니다. WBS에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행해야 될 작업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MS 프로젝트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 일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MS 프로젝트보다는 MS 엑셀을 통해서 WBS와 같은 형태의 작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다른 다른 뭐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 그런 작업 리스트를 보내고 뭐 검토를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완성된 MS 엑셀을 가지고 WBS를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S 엑셀로 작성된 파일을 MS 프로젝트 2019로 이관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실무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WBS를 처음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MS 프로젝트를 한번 이용을 해서 그 엑셀 파일을 한번 임포트하는, 그러니까 넣는 그런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제가 실습을 위해서 어떤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작업의 리스트를 엑셀에 일단 작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뭐 작업 이름이라든지 뭐 작업 기간이라든지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 뭐 이런 어떤 작업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엑셀에 입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그 엑셀 행과열에 뭐 여러 가지 작업의 이름들을 집어넣고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를 일단 집어넣습니다. 이 작성된 엑셀의 작업 리스트를 MS 프로젝트에 넣어서 그래서 WBS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일단 MS 프로젝트를 열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MS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면은 일단은 그 엑셀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보셨던 엑셀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지금 보시면은 그 파일의 형태가 MS 프로젝트만 보여지기 때문에 이 MS 프로젝트 파일의 형태를 MS 통합 문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MS 프로젝트 2019 샘플 파일 엑셀이 보입니다. 이 파일을 한번 열기를 통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면은 가져오기 마법사라는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다음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마법사 맵에서 새 맵과 기존 맵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존 맵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듯이 가져오기 마법사 그리고 맵 선택에서 데이터에 사용할 맵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작업 정보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파일을 가져올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새 프로젝트로 만드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보시면 가져올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작업과 자원과 배정이 있는데요. 우선 작업만 선택하는 것으로 체크를 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릭을 하면 가져오기 마법사에서 작업 매핑이라고 뜨게 됩니다. 그 작업 매핑이라는 것은 이 MS 프로젝트에서 가져오는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을 엑셀 필드들과 그리고 어떤 작업 데이터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필드들을 자동으로 일단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여기에서 지금 매핑이 잘못된 경우에는 매핑을 고쳐줘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라든지 작업 모드, 그 다음에 이름, 기간, 시작, 완료 같은 이런 어떤 여러가지 MS 프로젝트의 필드가 엑셀의 필드와 매칭이 잘 되었기 때문에 어떤 수정 없이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제 맵 정의가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마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누르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아까 엑셀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엑셀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작업 리스트들이 이 MS 프로젝트로 그대로 임포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엑셀도 단순히 어떤 작업의 리스트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MS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엑셀에서 작성되었던 작업의 리스트, 그리고 뭐 시작 날짜, 완료 날짜라든지 기본 정보들이 어떠한 뭐 수준의 차이, 뭐 레벨이 어떻게 보면은 작업의 레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작업의 어떤 선행 관계와 후행 관계가 정해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단순하게 작업의 그냥 리스트만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의 수준을 어떻게 보면 WBS,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WBS,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프로젝트 관리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좀 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작업의 수준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분석 및 개발 목록 정의는 가장 상위 레벨이고요. 그 밑에 개발 목록 정의, 뭐 WBS 작성 같은 하위 레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레벨들이 지금 동일한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작업은 1번 작업의 하위 레벨로 작업의 수준을 조정하는 이런 어떤 약간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작업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작업에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작업 수준을 내리는 이런 어떤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의 작업을 한번 한 단계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면은 지금 재발 목록 정의와 WBS 작성이 1번 작업의 하위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4번 작업의 4번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5번 작업과 6번 작업과 7번 작업의 어떻게 보면 상위 레벨이 돼야 되고, 이 5, 6, 7번 하위 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수준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준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준을 내려주고요. 그리고 테스트, 이건 수준을 다시 올려줘야겠네요. 이렇게 수준을 올려주고, 여기도 수준을 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작업의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해서 상위 레벨과 하위 레벨의 어떤 작업들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작업의 모드는 다 자동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 예약이 아니고 자동 일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업의 선후 관계가 지금 전혀 정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번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4번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1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돼야 되고 4번 작업이 후행 작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작업과 4번 작업을 그런 식으로 선행 관계와 후행 작업이라는 어떤 관계를, 어떤 작업을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은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작업들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작업 밑에 일정 섹션에서 이렇게 체인과 같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연관관계 선행 작업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거꾸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과 이 작업이 연결이 되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1번 작업이 선행 작업이 4번 작업의 선행 작업은 1번 작업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선행 작업과 후행 작업의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해줘야지 저희가 엑셀에서 단순하게 나열했던 작업들이 MS 프로젝트로 임포트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수준을 다시 해주고 재조정을 해주고, 그 작업들 간의 선행 관계와 후행 관계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줘야지 WBS로서의 어떤 좀 더 정밀한 작업의 어떤 WBS가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모든 작업이 어떤 선행 작업이 위에 있는 선행 작업이 완료되고 다음 작업이 시작되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를 잡고 간단하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의 작업은 바로 위에 있는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관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엑셀로 작성된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가상의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MS 프로젝트로 일단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뭐 프로젝트 팀원들에게나 아니면은 뭐 전문가에게 엑셀을 보내서 검토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코멘트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엑셀에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엑셀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어떤 작업 리스트를 MS 프로젝트로 이런 식으로 불러 들어와서, 그리고 좀 더 업데이트, 뭐 예를 들면 관계 설정이라든지 수준을 재정의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WBS를 만드는 그런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MS 오피스와 MS 프로젝트를 한번 연동하는 실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엑셀 파일로부터 MS 프로젝트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MS 오피스 제품군과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S 프로젝트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 프로젝트로 가서 어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MS 파워포인트에 이 리스트의 한 일부분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역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 메뉴로 가서 이것은 복사라는 클립보드에 복사를 누르고 복사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이려고 하는 그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열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오른쪽을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V를 통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MS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뭐 WBS라든지 어떤 정보를 MS 그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해서 붙여서 뭐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카피를 해 왔는데요. MS 프로젝트로 가셔서 복사에 가셔서 뭐 그림 형태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형태로 복사를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일단 이런 그 지금 선택한 영역이 그림으로 일단은 임시로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제는 어떤 그런 테이블 형태가 아니고요, 그림 형태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WBS의 작업 리스트와 그리고 간트 차트의 화면까지, 일정 화면까지도 지금 붙여졌는데 테이블의 형태가 아니고요, 그림 형태로 이렇게 붙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림으로 복사를 하고자 할 때 이 그림으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을 그림으로 카피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GIF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서 또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MS 파워포인트 뿐만 아니고 MS 워드에도 이런 식으로 뭐 테이블을, 지금은 이제 그림, 아까 저장됐던 그림을 붙이는 건데요. 이렇게 그림을 저장을 하고 붙이고 해서 MS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내용을 다른 MS 오피스 어떤 제품군인 뭐 MS 워드라든지 MS 파워포인트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런 어떤 기능 연동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그러니까 MS 프로젝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그런 어떤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의사소통의 뭐 종류라든지, 그리고 그 어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더 학습했고요. 그리고 어떤 문서를 효율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MS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작업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뭐 MS 엑셀이라든지 MS 엑셀에서 작성된 내용을 MS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거, 그리고 MS 프로젝트에서 작성된 그런 어떤 작업의 리스트를 MS 파워포인트와 그리고 MS 워드에 카피해서 붙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에 대해서 연동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작업 관리하는 방안인 어떤 필터링, 그리고 그룹화, 그리고 정렬, 그리고 개요 코드에 대해서 개념을 배워보고 그리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